안녕하세요. 물류 메가폰 카고프레스 박준호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 말미에 국제물류 서비스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프레이트 포워드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 많은 표현 중에 제가 국제물류의 꽃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만큼 우리 국제물류 시장에서 프레이트 포워더의 위상과의 역할, 그리고 직업으로서의 미래 비전, 뭐 이런 것이 다른 업종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저도 이쪽 시장에서 약 30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껴온 사실입니다만, 결국 프레이트 포더로의 진출이 국제 물류를 어찌 보면 제대로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저 스스로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죠. 문제점과 한계가 전혀 없는 아주 퍼펙트한 업종이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해요. 이 업종도 우리나라 어떤 그 시장의 다른 여타 산업군이나 업종처럼 완벽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짜증나는 부분도 있고요. 고생스러운 부분도 있고, 동시에 어떤 분들은 좌절감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국제물류 시장에 한번 발을 들여놓고 싶다라고 어떤 생각, 각오 같은 것이 있으시다면 저는 취업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청년 취업 아카데미를 진행할 때 항상 수강생이죠. 여러분들처럼 취업만을 위해서 또는 취업을 하고 싶어서 우리 저 아카데미에 조인한 그런 준비 중인 학생들에게 처음에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솔직히 내 아이나 내 자식이나 조카가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에서 다니면서 뭐 법률이라든가 의사가 대한 의학을 전공하지 않았다면, 또 그리고 또 딱히 엄청나게 나는 이거를 하고 싶어요 라는 어떤 직업적 각오라든가 목표가 있지 않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은 하고 싶고 뭔가 또 나만의 것을 만들면서 직업을 갖고 싶어 하는데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저는 국제물류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무조건 추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선배님들 계시면 확인해 보셔도 돼요. 거짓말이 아니니까요. 여하튼 이 프레이트 포워드 업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체 업종 소개가 끝난 다음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무조건 좋으니까, 이 업계는 괜찮으니까 지원해라, 뭐 취업하고 싶은데 찬밥 더운밥 갈릴 거냐, 저는 절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 말씀을 듣고 이건 나하고 맞지 않아, 그럼 포기하셔도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한번 내가 도전해 보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잔소리가 좀 길어졌습니다. 일단 지난 방송에 이어서 국제물류의 3대 주체 중에 하나인 그 마지막 편으로 프레이트 포워더에 대해서 그들이 누구이고, 그리고 프레이트 포워더에는 어떤 세부 업종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취업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시간에 걸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캐리어, 선사, 항공사, 또 무역회사 같은 쉬퍼나 컨사이니 쪽의 부분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취업하는 것이 일반 불특정 다수들이 얻는 정보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국제 물류 시장에서 프레이트 포워더는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고, 알아도 깊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프레이트 포워더 부분은 조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희 채널 방송에 에피소드 2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었죠. 프레이트 포워더, 앞으로는 그냥 포더라고 할게요. 사실은 국제물류 흐름을 현실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이 그림 기억나시죠? 뭐 방송을 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포도는 이 국제물류시장의 아웃사이더일 수도 있어요. 어, 언뜻 화물과 또는 상품의 주인인 하주와 이를 직접 운송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는 캐리어만 있어도 상품의 이동과 운송은 뭐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발생하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포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포도가 없다면 우리나라 국제물류 시장은 돌아가지 않아요. 뭐 하주도 중요하고 캐리어도 중요합니다만.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들은 하주를 대신해서 물건, 즉 상품을 받아서 항공사나 선사든 캐리어들에게 운송을 의뢰하고 실제적인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화물을 최종 목적지까지 또는 최종 고객에게 상품을 안전하게 배달 또는 인도, 딜리버리라고 하죠.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운송 과정 중에서 많은 일들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앞에 그 에피소드 2 방송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화주 요청으로 화물을 픽업하죠. 그리고 공항이나 항만까지 육상 운송이나 기타 다른 운송을 통해서 화물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일시 보관을 하거나 상품을 재고 또는 기타 작업을 위해서 공간, 창고를 운영하거나 관리하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공항이나 항만에 도착한 화물에 통관 등 관련 서류 작업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죠. 물론 캐리어들과 스케줄을 확인하고 확정하고 이들과 운임을 내고하고 그리고 부킹 예약을 하고 그리고 BL이나 에어웨일 같은 운송장을 발행하는 업무 등등도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화물이 무사히 캐리어를 통해서 실렸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상대국이죠. 화물이 도착하는 지역에 있는 파트너나 또는 자기 회사 소속 직원들에게 이를 통지하고 화물을 인도받도록 준비시킵니다. 도착지에 도착한 화물을 또 인도받아서 마찬가지 역순회 과정을 거쳐서 수출 하주가 요청한 최종 목적지 하주에게 물건을 배달, 인도하는 일로 말씀드린 큰 그림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포도가 이 정도만 알면 다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뭐 보니까 뭐 쉽지도 않지만 어려운 업무 프로가 아닌 것 같은데, 이처럼 전체 업무 흐름과 방식을 모두 동일하고 또 같이 반복되는 것인가? 아마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굳이 포도를 물류 전문가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보여드린 그림에서 알려드린 이 같은 포도의 업무와 서비스는 어떤 아이템을 보내는지, 그리고 어디를 보냈는지, 무엇을 사용해서 보내는지, 그리고 경유지를 선택하는지 선택하지 않는지 등등에 따라서 아주 작을 수도 있고 아주 클 수도 있는 변화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과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죠. 나중에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속칭 우리가 이 프레이트 포워더의 경험자, 경력자와 초보자, 신입자의 차이는 이런 그 수많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그 사태 또는 상황을 어떻게 잘 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포도들도 하는 일이나 주력 시장 그리고 주력 취급 아이템 등등에 따라서 조금은 상이한 업종, 업체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주목하십시오. 같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 나에게 맞는 일을 찾으려면 그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취업을 해도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일을 배워도 열심히 배울 수 있고요.
뭐 제 지론이기도 합니다만. 우선 우리 한국 시장의 입장에서 포도는 글로벌 또는 외국계 포도와 우리 한국적 로컬 포도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다른가? 뭐 국적도 다르지만 뭐 규모도 다르고요. 뭐 연봉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물을 진행하는 방식과 시스템, 그것도 좀 차이가 있어요. 뭐 동일한 부분이 많긴 합니다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업 문화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의 인성과 성격을 참고해서 어떤 업종 또는 어떤 업체를 가실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의 업종과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기본인 거 아시죠?